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제가 짧다면 짧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남 동녀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독차지받으며 자랐어요. 다정하신 어머니와 자상하신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자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나중에 만날 남편도 다정하게 대하며 따뜻한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한 저는 정말 세상 최고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저희는 연애 3년 후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딸 사랑에 깐깐하신 저희 부모님의 눈에도 꼭 맞았거든요. 기념일이 아닌 순간에도 제게 꽃을 자주 사다 주었고, 매일 예쁘다, 사랑한다, 속삭이곤 했죠. 그리고 어찌나 제게 사려가 깊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 건지 정말 남자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3년 전 결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원래 여자란 자고로 결혼을 앞둔 날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왠지 부모님을 떠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겼었죠. 그런 마음이 엿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제 남편이 절 너무 잘 알았던 걸까요? 결혼을 한 이후 저희 부모님과의 여행을 계획했더라고요. 결혼 선물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시어머니도 모시고 한번 여행을 가자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제 남편의 성격이 다정하고 자상한 이유는 시어머니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님이 참 화사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존댓말로 "안녕하세요. 현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하셨거든요. 보통 자식의 연인이란 존재를 보면 말을 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절 예의 바르게 대우를 해주신다고 해야 하나? 그 모습에 전 결혼 결심이 더욱 섰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편의 깜짝 선물로 인해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아마 저만큼 부모님도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매일 품에 끼고 살던 하나 있는 자식이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으니 많이 적적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바다가 잘 보이는 동해안으로 떠났습니다. 함께 일출을 보며 새로 시작하는 저희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기로 했거든요. 함께 일출도 보고 회에 소주도 먹고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2박 3일간의 일정이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가더라고요. 항상 진중하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아이처럼 웃으시는 저희 부모님의 얼굴도 처음 봤어요. 남편 덕에 참 좋은 추억이 생겼다며 저런 남자와 결혼한 제가 정말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아들 하셨고, 아버지도 자기 팔자에 아들복이 없었는데 하나 생기니까 세상이 날아갈 듯 좋다고 하시며 화기애애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냐면 행복해서 불안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 예감은 슬프게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뒷좌석에 부모님들이 타고 계셨어요. 집 앞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빠득빠득 우겼지만 부모님은 "김서방도 많이 피곤할 건데 뭐하러,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야" 라고 하시며 극구 사양을 하셨죠. 결국 부모님과의 말씨름해진 저희 부부는 그럼 버스 타고 가시는 걸 보고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하며 자리를 비웠고, 저는 부모님을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셨고, 그와 동시에 저를 엄청 세게 밀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의 전력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밀친 탓에 비명을 지르며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고,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서 계셨던 자리엔 핏자국이 흐르고 앞이 부서진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 멀리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 향해 뛰어오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장난치지 마! 라며 미친 사람인 양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차마 두 눈으로 보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트럭과의 충돌로 인해 튕겨나가진 상태셨고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감싼 상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에 앉아 미친 듯이 오열하기 시작했고 방언을 하듯 따져들기도 했고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 잃지 말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제게 희미하게 웃어주시며 너 안 다쳤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이 메어 대답도 채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렸는데 다행이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시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때 남편이 부른 구급차가 도착한 모양인지 구급대원이 저희 쪽으로 다급히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하얀 천장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고 침대 옆엔 토끼처럼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남편이 돌처럼 굳어서 있었어요. 남편의 비명과도 같은 의사를 호출하는 소리와 사람들이 다급히 뛰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눈을 감았고 다음날 저녁에 다시 눈을 떴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과 여행을 갔던 계절은 여름이었는데 말이에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았고 감각도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멍하니 누워 천장을 보며 몇 시지? 여긴 어디지? 따위의 생각을 하다 문득 내가 왜 누워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본 사고 현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병실을 나가야 했어요. 창밖을 보니 계절이 3개는 지나 보였고 부모님의 생사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제 몸은 당연히 제멋대로였고 저는 그런 몸도 움직여 보겠다고 노력 끝에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떨어져서 내려온 것이지만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병실 문 밖으로 기어가듯 굴러가듯 전진하고 있으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오랜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구르는 제 몸을 보며 깜짝 놀란 남편은 절 서둘러 안아 올렸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저는 힘겹게 부모님은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괜찮냐며 혼비백산이 된 표정으로 제게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 제 질문에 입을 꾹 닫아버렸고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더듬거리며 말을 했고 남편은 저를 안쓰럽다는 듯 쳐다봤죠. 남편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온몸이 부서져 있었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숨이 멎으셨다고. 아버지가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트럭과의 충돌에서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보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충격까지 아버지가 흡수해서 어머니는 아주 기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여파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충격이 컸던 탓인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너무 큰 정신적 충격 탓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것도 이미 7개월의 시간이 흘렀고요. 아마 제 등 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셔서 절 온 힘을 다해 밀어낸 뒤 아버지는 어머니를 껴안아 필사적으로 보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정신이 없었던 그 사이에 제 남편은 저와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루었고, 어머니는 저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아직 의식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참 멍하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를 안아들어 침대에 다시 눕히고 의사를 불렀고, 의사 선생님은 제게 재활을 해야 된다고, 근육도 너무 약해져 있고 이대로면 몸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사고 당시 임신 초기의 상태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도 유산했다고 했죠. 마음 단단히 먹고 재활 치료에 임하자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달렸는데, 참 모든 것이 제가 감당하기 벅찬 얘기들 뿐이었어요. 전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남편은 제발 제게 힘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했죠. 여행 가자고 자기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고집에도 내가 집 앞에 내려드렸으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 제발 일어나면 안 되겠냐고,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미칠 것 같다고 하면서 오열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참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남편은 장모님은 아직 살아계신다고, 얼른 재활치료로 몸을 움직여야 장모님 병실로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엄마 얼굴 한번 보겠다는 일념하에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절 도왔고 함께 노력했어요. 걷다가 성질에 못 이겨 악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일쑤였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히 달래주었죠. 하루에도 12번씩 감정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아버지 가시는 길도 제대로 못 지킨 딸이 과연 딸인가 싶어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죠. 그렇게 무너져가는 저를 남편은 여러 번 잡아 끌어올려 주었고, 결국 저는 부축이 있다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실엔 야위어서 볼이 움푹 파인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다행이라고, 그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여자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게 아주 익숙한 여자였어요. 바로 시어머니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오열하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황급히 제게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하다, 장해. 재활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올 정도로 회복했구나. 잘했다, 잘했어. 정말 다행이야. 하면서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과 안락함에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동안 제 간호는 남편이, 저희 어머니의 간호는 시어머니가 해주셨더라고요. 아버지의 장례도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치루었고, 남편은 상주 자리를 맡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제 병실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오열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연찮게 목격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자신이 나타나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될까 염려가 되어 제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걱정이 될 때는 저 모르게 저를 지켜만 보다 가셨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참 사려가 깊으세요. 참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싶지 않다가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내자고 절 달래면 또 아득바득 살려고 발버둥치기를 한 1년 정도 반복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참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도 특히 사돈지간인 사람의 병간호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로 서서히 복귀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생긴 줄도 몰랐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생기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사고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도 심해졌고, 전 계속 피폐해져 갔습니다. 피폐해지다가도 남편과 시어머님 덕분에 밝아지길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정말 지극정성인 간호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기적처럼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노쇠한 나이와 사고의 후유증 덕에 저보다 상태는 더 안 좋아지셨고 남편을 잃었던 슬픔과 충격이 너무 크셨던 탓에 제정신을 유지하시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그때마다 제 남편이 저를 보살펴주고 다 받아주었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올곧이 받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이 통한 것인지 저희 어머니도 차츰 안정을 찾고 재활치료를 함께하기 시작했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병실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퇴원을 몇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가, 혹시 퇴원하면 우리 넷이서 같이 살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안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 불편할 것 같으면 잊으렴 아가. 아니 나는 아직 너도 몸이 성치 않기도 하고 그리고 큰일 겪고 다시 흔적을 보게 되거나 이러면 무너지게 될까 염려도 되고 그리고 사돈어른도 몸이 성치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실 것 아니니 그런데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해 본 거란다. 부담스럽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 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함께 살까 싶어서 라고 우물쭈물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사려 깊고 배려가 가득한 제안에 저는 결국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어머니에게 안겼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제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며 제 등을 쓸어내리셨죠. 그날 이후 제가 먼저 퇴원을 했고 절 뒤따라서 저희 어머니도 퇴원을 해서 넷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의 제안에 그저 고맙다면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퇴원 이후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저와 어머니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불효막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가도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다치지 않았냐고 희미하게 웃어 보이시던 얼굴과 그 와중에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꼭 껴안은 팔들이 생각이 나서 참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닌 강하다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견뎌내 보려고 힘내고 계세요. 현재 저희 네 사람은 한 집에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지만 매일 아침 저희 시어머니와 산책도 나가시고 사람 구경도 하러 가세요. 비록 저희 곁에 아버지는 사라졌지만 시어머니께서 참 많이 의지하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오거나 날이 좋지 않은 날에 발작을 일으키듯 다리의 고통을 종종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팔다리가 좋지 않은 것처럼 나서서 고통을 덜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밤중 내내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해요. 그런 시어머니의 하애와 같은 사랑을 받다 보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제대로 갚았다고 할 수 있을지 눈앞이 벌써 깜깜하네요. 그런 시어머니의 성정을 꼭 빼닮은 제 남편도 제게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다음 달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결혼 이후 저희 부모님과의 여행을 계획한 것처럼 저도 두 사람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저희 가족과 여행을 갔다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가자고 했던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이 눈이 따가운 듯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버지를 불의의 사고를 잃게 된 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모녀를 위해 불평불만 하나 없이 눈치를 주거나 불편하단 기색 없이
묵묵히 저희에게 힘을 실어준 두 사람을 위해 저희 모녀는 한 번 더 살고 싶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저도 정말 죽고 싶었던 나날들이 있었고 차라리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다면 이라는 생각과 상상을 수도 없이 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 곁에도 오로지 저만 걱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나쁜 생각을 하는 분들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렇게 슬픈 일을 겪은 저도 다시 살고 싶어졌으니 다른 분들도 힘내셔서 어떻게든 같이 이겨내어 살아가셨으면 싶었거든요. 우리 같이 힘내서 살아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